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박 교과서에 있는 진달래꽃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전 시간에 가시리를 배웠고요. 가시리와 진달래꽃의 공통점은 이별의 정안을 다룬 작품이다 라는 건데, 갈래가 틀려요. 가시리는 고려가요였고 진달래꽃은 현대시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김소월 시인이 썼습니다. 그러면 김소월 시인의 특징을 알고 가야 되겠죠. 김소월 시인은 현대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이 김소월 시인은 남자이고요. 일제강점기에 이 이별의 정한 여성적인 목소리, 여성적 어조로 시를 썼는데, 그것보다 더 큰 특징은 삼음보의 율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삼음보의 율격, 그러니까 가시리와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자, 삼음보가 공통점인데 가시리 같은 경우는 가시리 있고 그래서 332조였다면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 김소월 시는 삼음보의 7호조의 율격, 그러니까 글자 수가 7글자, 8글자를 반복하는 음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복하나 한번 형식적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는 5글자, 그 다음에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5글자예요. 그래서 3음보인데 음수율의 배열이 행마다 달라요. 자, 일행에서는 7글자, 그 다음에 이행에서는 5글자. 그래서 일행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4, 3으로 나눠서 7글자죠. 그래서 4, 3이니까 일행은 이음보를 배열한 거고요. 이행은 가실 때는 5글자니까 일음보를 배열했고요. 그 다음에 삼행은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말없이 고이 보내. 그래서 3, 4, 5를 보니까 여기는 일행이 3음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행마다 음보수를 달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호흡의 속도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일행에서는 7글자고 이행에서는 5글자, 삼행에서는 12글자예요. 그러면 호흡의 속도가 어느 행이 가장 빠른 거예요? 바로 삼행이죠. 글자 수가 많으니까. 호흡의 속도라는 것은 같은 시간 안에 글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호흡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같은 시간 안에 만약에 12글자를 읽어야 돼요. 12음절이죠. 음절을 읽으려면 호흡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반면에 같은 시간에 5글자를 읽는다고 쳐요. 5글자, 5음절을 읽는다고 치면 호흡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시간에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르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12글자를 읽으려면 빨리 읽어야 되고 5글자를 읽어야 되면 늦게 읽어야 되니까 각 행마다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여, 즉 리듬의 변화를 주어서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형식과 내용이 있으면 형식은 3음보 7호조인데 일행하는 이음보로, 이행은 1음보로, 삼행은 3음보로 속도를 조절하여 이것은 형식입니다. 그럼 내용은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 가장 늦게 읽으니까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라고 하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각 행마다 음보수를 달리하여 호흡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리듬의 변화를 주고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면 저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게요. 고이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을 뭐하고 있는, 가실 때 애는이니까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대요. 그런데 진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는 걸까요? 끝까지 한번 읽어서 보면 여기는 반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어법. 그죠? 나는
내가 싫어 가신다면 몹시 슬플 거예요 라는 표현을 반대로 표현한 거죠. 화자의 그죠? 정서와는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반어법 있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오리다 라고 했는데 음수율의 배치가 똑같죠. 7글자, 4글자, 그 다음에 7글자, 4글자. 그래서 1, 2행을 한 음부로, 3행을 한 음부로 배치했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죠. 아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 1행은 2음부로, 2행은 1음부로, 3행은 3음부로. 그것을 달리 말하면 1, 2행을 1음부로. 7호조니까요. 3행을 1음부로 배치하여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여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서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보냐면 만약에 당신이 내가 싫어 가신다면 나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영변에 있는 약산, 영변은 지명입니다. 평안도에 있는 지명이고요. 그 평안도의 영변에 있는 약산이라는 곳에서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축복해 준다는 얘기고요. 이면적으로는 슬플 거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도 반어법이니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표면적으로는 참고 따르겠어요. 참고 따르겠어요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인종의 자세라고 하죠. 인종의 자세. 다른 말로 애이불비라고 합니다. 애이불비 슬프지만 불비. 애도 슬플 애자고 비도 슬플 비자예요. 슬프지만 슬픔을 드러나지 않겠다는 표현인데 이연에서는 내가 슬픔을 드러내지 않을 뿐더러 축복까지 해주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름은 뭐예요? 이렇게 팔 한두름, 팔을 이렇게 크게 벌려서 하나의 폭이죠. 그래서 영변에 있는 약산에 가서요 제가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려드리면서 축복해 주겠어요 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달래꽃은 화자의 사랑을 담은 거고 님에 대한 축복을 담은 거고 또 나 대신 보내드리는 거니까 분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년을 볼게요. 내가 그렇게 진달래꽃을 따다가 뿌려드릴 테니까요. 당신은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도 봐요. 1년에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반어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슨 법이 쓰인 거죠? 바로 역설법이 쓰인 거죠. 왜 역설이에요? 사뿐히는 살짝이란 뜻이고요. 살짝이란 뜻이고 들여밟고는 세게 짓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짝과 짓이기다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동작인데 사뿐히 들여밟고 가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뭡니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떠나려면 내가 싫어서 나를 떠나려면 나를 밟고 가세요 라는 의미니까 가지 말라는 역설의 표현이에요. 동시에 여기 그 꽃은 진달래꽃인데 여기서는 화자의 미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당신이 가신다면 꽃을 뿌려주면서 축복해 줄 건데요. 그 꽃은 나의 분신이거든요. 근데 그 꽃을요. 사뿐히 들여 밟고 가세요. 그럼 뭐예요? 가지 말라는 애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애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표면적으로 본다면요. 가시는 걸음걸음 내가 뿌린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세요 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희생적 태도가 드러난다. 혹은 이것은 숭고한 사랑이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보내니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체념하고 있어요. 말없이 고이 보낸다고 했으니까요.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연에서는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가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라면서 이야기했고요. 3년에서는 내가 뿌린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세요 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미련과 애원의 심정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밟고서 가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 태도이자 숭고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년 사연에서는 다시 한번 1년을 반복하네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했는데, 자, 약간 변형된 수미상관이죠. 1년에서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까지는 똑같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했다면, 마지막 년에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했으니까 역시 반어법이 나타난 건 맞고요. 1년과 뭐가 달라졌어요? 1년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체념하고 묵묵히 임을 보내겠다는 자세였는데, 사연에서는 이 고조되는 슬픔을 꾹 눌러 참겠다는 의지가 드러났죠. 그래서 인고의 의지가 드러난 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1년보다 훨씬 더 인고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난 화자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떠나는 힘을 잡지 않고 그냥 보내드린다고 말했어요. 속으로는 슬프지만. 그래서 1년에는 당신이 만약에 나를 떠난다면 그냥 참고 보내드릴게요 라는 인고의 자세, A 불비의 자세가 드러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에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것은 뭐예요? 의지죠. 참겠다는 의지, 인고의 의지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1년에서는 체념적이고 이별에 대해서 소극적인 심리가 드러났다면 사연에서는 참겠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적극적은 님을 잡겠다 이런 이별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화자의 그 인고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드러났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1년과 사연이 수미상관의 구조죠. 수미상관의 변형된 구조. 자, 이렇게 수미상관의 변주 혹은 수미상관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얘는 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첫째는 반복이니까요. 운율을 형성하겠죠. 두 번째는 주제, 시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주제는 이별의 정안이죠. A 불비의 자세예요. A 불비, 슬프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 일단 슬픔이니까 이별의 정안을 강조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형태가 1년과 사연 마지막에 있으니까 똑같은 형태가 있으니까 형태적 안정감, 구조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1년 사연이 똑같으니까 여운을 남길 수 있고요. 감동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는 효과. 수미상관의 효과 4가지 운율 형성, 주제 강조, 형태적, 구조적 안정감, 여운과 감동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연엔 수미상관과 더불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뭐가 바뀌었어요? 문장 성분이 바뀌었죠. 아니가 눈물 흘리오리다 뒤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오리다 라고 해야 되니까 도치법이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도치법도 강조를 위해서 사용된 거고요. 또 하나는 운율 형성 요소를 볼 건데요. 여기 지금 종결어미가 우리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다 여기 있고 우리다 또 있고 또 우리다가 1년에도 반복되죠. 그래서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을 형성하네요. 그러면 운율 형성 요소를 정리해 보자면 첫째, 종결어미 우리다가 반복됐죠. 종결어미니까 가군을 형성한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문보의 율격을 반복함으로써 운율 형성하고 7호조가 반복이 되니까 역시 이가 음수율 반복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 수미상관의 구조, 1년과 사연의 문장 구조가 같으니까 수미상관의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겠죠. 수미상관의 구조. 그래서 운율 형성 요소는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종결어미,
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가구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맞는 거고요. 삼운보 7호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특히나 더 수미상관의 구조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운율 형성하는 거 당연하고 주제 강조, A 불비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죠. 또 형태적인, 전체적인 형태의 안정감, 구조적 안정감 얻을 수 있고 여운과 감동을 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은 도치법 있어요. 도치를 통해서 화자의 A 불비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뿐히 지려밟고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미련과 애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1년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작품과 공통점을 찾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가정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네요. 왜? 영변 평안도 지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약산 실제 지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진달래꽃 향토적 소재네요. 그래서 향토적 소재를 통해서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요. 방언도 사용했습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지려가 방언입니다. 방언, 지려. 그래서 평안도 방언입니다. 진리기다라는 뜻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사용해서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라는 말은 산화 공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화 공덕은 뭐냐면 산은 뿌리다 화 꽃을 공은 바란다는 뜻이고요. 덕을 바란다. 그래서 꽃을 뿌리면서 당신에게 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불교 용어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진달래꽃에서는 내용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진달래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연에서 볼 때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축복이자 그 다음에 화자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연에서의 그 꽃 진달래꽃은 나를 이제 그죠 밟고 가라는 뜻이므로 화자의 미련, 그 다음에 애원, 또 희생, 순종의 의미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정리하자면 진달래꽃은 화자의 사랑이면서 아주 숭고한 사랑이면서 축복해 임에 대한 앞날을 축복해 주는 소재이면서 화자의 분신도 되고요. 또 화자의 미련이나 애원, 희생, 순종, 그 다음에 호소 다 됩니다. 다 이제 진달래꽃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1년에서는 나보기 가교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게요. 이건 반어적 표현이죠. 엄청난 고통의 반어적 표현. 인고의 자세. 인고의 자세를 뭐라고 그래요? A 불비. 참 슬프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A 불비의 자세. 인종의 자세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념하면서 인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연에서는 꽃을 뿌려가면서 임에 대한 축복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련과 집념이죠. 반어적 표현이니까요. 실제로는 미련과 집념이다. 축복이지만 실제로는 이면적으로는 미련과 집념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3년에서는 나를 떠나 간다면 나를 밟고 가라. 나의 분신인 꽃을 밟고 가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님에게 죄책감을 유발하여서 이별을 막으려는 심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죄책감을 유발해서 이별을 막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애절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고 사연에서는 1년을 약간 변형했죠. 그러면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래서 인고의 아주 절정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인고의 자세요. 이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게 아니고 인고에 대해서
참겠다는 인고의 자세가, 인고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그래서 화자의 슬픔이 단적으로 드러난 시행을 찾아라. 그러면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로다. 화자의 인고의 자세가 가장 잘 드러난 시구도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르다 라는 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할 때 이 시구는 뭐냐면 완전히 같아야 돼요. 띄어쓰기 하나 이상 있는 게 완전히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진달래꽃은 시구의 반복이 있는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있고 나보기가 역겨워 있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에는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수미상관이 있으니까 시구의 반복, 다른 말로 어구의 반복이 있는 거고요. 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돼요. 그다음에 시어의 반복이다 라고 하면 시어는 그냥 단어의 반복이에요. 당연히 수미상관이 있고 시구의 반복이 있으면 단어의 반복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결어미의 반복은 달라요. 여기 어미가 똑같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맞고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구법이 있다고 해서 시구의 반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법은 봐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지. 그죠? 시구가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시구도 완전히 똑같고 문장 구조도 완전히 똑같아요. 시구가 똑같다는 것은 시어까지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시구의 반복이 있는 거지만 대구법이 있는데 비슷한 문장 구조는 있는데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고 해서 모든 시어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달래꽃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면 학습 활동에 시조 작품이 나왔습니다. 시조가 왜 나왔을까요? 음보수. 예, 음보수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제로 나왔겠죠. 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진달래꽃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전통적이란 말은 뭐냐면 왜 전통적이에요? 시의 소재가 전통적이죠. 사랑과 이별을 다뤘으니까 전통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재가 뭡니까? 이별의 정한이니까 전통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통적인 이별의 주제를 담았으니까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애상적이라는 것은 슬프다라는 얘기고요. 민요적이라는 것은 삼음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민요적이다. 삼음보, 민요조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요적이다. 민요조를 사용했다. 맞는 말이고요. 승화된 이별의 정한이 주제래요. 그럼 이별의 정한은 맞는데 승화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이별을 하면 슬플 것이지만 참고 보내요. 그래서 승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의 이별이 제재죠.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죠. 1년에서 전통적 정서를 삼원보 율격, 삼원보 율격을 뭐라고 한다고요? 민요적 율격, 민요조라고 했고요. 일령과 사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다음에 진달래꽃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데 임에 대한 사랑을 표상하기 위한 지적화자의 분신이다. 임에 대한 아름답고 강렬한 사랑이고 임에 대한 원망도 담고 있고 슬픔도 담고 있다. 또 임에 대한 헌신도 담고 있고 희생, 순종, 인고 모두 다 담고 있고 또 미련도 담고 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진달래꽃의 구조의 율격 일단 구조는요. 수미상관의 구조죠. 1년과 사연,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여운을 형성하고요. 또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때 3가지를 써라, 4가지를 써라 라는 조건이 있을 거고 이와 같은 문장 구조로 써라. 그러면 그대로 조건에 맞춰서 쓰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삼음보의 율격, 민요조죠. 그 다음에 변형된 삼음보라고 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삼음보는 그래요. 지루조는요. 또 행에 따라 호흡의 속도를 다르게 한다라는 것은 1행은 이음보, 그 다음에 2행은 이름보로 배열하고 3행은
삼음보로 배열했다. 그래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해서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종결음이 우리다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음악적 효과를 있다. 또 똑같은 말이 뭐예요?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거 신아리랑에 대해서 봅시다. 신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고 써요. 1, 2, 3, 3음보죠. 그러니까 이 민요의 율격은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는데 신아리랑은 3음보. 3음보이고 율격이 3음보이고 음수율은 3, 3, 4조죠. 3음보에 3, 3, 4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겠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 3, 4.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래서 자 가시리 진달래꽃과 공통점은 뭐예요? 이별의 정안을 다룬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 세 작품 모두의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을 봅시다.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 가시리는 뭐예요? 일단 보내주고 재회를 다짐하죠. 그러니까 소극적이고요. 진달래꽃은 축복하면서 보내주니까 겉으로는요. 소극적이고 신아리랑도 잡지는 않았으니까 소극적인데 자 가시리는 다시 미세한 차이점 보면 자 소극적인데 재회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또 진달래꽃은 축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신아리랑은 저주를 하고 있죠. 나를 버리고 가면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큰일 나라고 저주를 하면서 협박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리와 진달래꽃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자기 희생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 희생적 태도, 다른 말로 A 불비의 자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시리에서도 내가 잡아두고 싶지만 당신이 서운해하면 아니올까 두려워. 그러니까 자기 희생 A 불비죠. 슬프지만 드러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달래꽃은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불비의 자세가 드러난다는 게 가시리와 진달래꽃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셋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삼음보가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네요. 삼음보. 그런데 음수율은 달라요. 가시는 332조, 진달래꽃은 7호조, 신아리랑은 334조. 음수율은 다릅니다. 그리고 신아리랑은 뭐예요? 갈래가 민요입니다. 민요. 그리고 이 신아리랑은요. 역시 가시리, 진달래꽃, 신아리랑 모두 다 공통점은 뭐예요? 화자의 지향점은 뭐예요? 인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과 함께하고 싶은 애절한 마음을 다 표현했어요.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 신아리랑은 저주와 협박을 통해서 가시리는 재회를 다짐하면서 그런데 가시리는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진달래꽃보다는 진달래꽃은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또 신아리랑은 아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나 버리고 가면 너 저주를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자의 정서 표출은 뭐죠? 가시리 솔직합니다. 솔직해요. 반면에 진달래꽃은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솔직하지 않죠. 그리고 신아리랑은 솔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 작품 모두 다 간절하게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이제는 다음 시 하나는 이조년의 시주고요. 또 하나는 신경님의 현대시인데 목계장터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가시리 진달래꽃, 신아리랑과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읽어봅시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상경인지 이조년의 시조예요. 일지춘심을 자규알리하면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돌아 하노라. 세 줄이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시조예요. 그리고 시조니까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상경인지 사음보죠. 시조니까 당연히 음보수가 달라요. 고려가요 삼음보
진달래꽃도 삼음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아리랑도 삼음보. 음수율은 다르지만요. 하지만 이조년의 시조는 시조니까 삼보고요. 음수율은 어떻게 되냐? 3, 4, 3, 4. 삼보에 3, 4조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볼까요? 이화에 월박하고, 그러니까 이화는 뭐냐면 백꽃이 월백하고 달이 뜬 가운데 보인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 배경은 이화가 있는 곳, 백꽃이 있는 거니까 계절적 배경은 이화, 봄꽃이죠. 계절적 배경은 봄이고 월백하다. 계절적, 시간적 배경 같은 말이네요. 계절적 배경 봄, 시간적 배경 봄 맞고, 봄 중에서도 밤, 월백하고는 뭐야? 달이 하얗게 뜨고 라는 것이니까요. 은하니 상경인지, 은하는 뭐냐면 은하수가 떠 있는 밤인데 삼경이다. 그러니까 매우 깊은 밤이다. 삼경은 새벽 1시에서 3시를 말하니까 매우 깊은 밤에 일지춘심을 자기 알림하는, 일지춘심이 뭐냐? 한 가지의 봄마음, 그러니까 이 봄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자규는 뭐냐면 접동새예요. 접동새는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접동새도 모를 거야. 나의 마음을. 나의 이 봄의 애상을 접동새도 모를 거야. 그래서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나는 지금 봄밤의 애상감 때문에 잠 못 들고 있어.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봄밤의 애상감이에요. 애상감은 뭐냐? 슬픔입니다. 그런데 왜 슬픈가요? 그냥 봄밤이라서 슬픈 거예요. 봄밤이라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별의 정서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별로 인해서 슬픈 게 아니고 그냥 봄밤이라 슬프다. 왠지 슬픈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그냥 이유 없어요. 봄밤이니까 슬퍼요. 그래서 이별의 정서가 아닌 봄밤에 애상감을 달았다.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한다. 다정은 뭐야? 감정이 많아서 병이 되어서 잠 못 들어. 그래서 얘는 애상감입니다. 애상감. 봄밤의 애상감이에요. 이별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는 게 가시리 진달래꽃 신아리랑과의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사음보라는 거, 시조이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 시는 신경님의 목계장터. 자, 일단 구분해 본다면 얘는 시조는 시조인데 현대에 쓰여진 현대 시조예요. 시조니까 몇 음보예요? 사음보. 구름은 날더러 구름이 되려 하고,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려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려 하네. 청룡흥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찬바람이 되려 하네. 그래서 3, 4, 3, 3, 3, 4. 그러니까 얘는 사음보에 3, 4조, 3, 4조의 시조이다 라는 것. 일단 사음보 시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형식이 같네요. 사음보의 3, 4조라는 것.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하늘은 운명이겠죠. 나의 운명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운명은 나에게 구름이 되려 하래요. 구름이 되라고 한대요. 그러면 구름은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존재죠. 그래서 떠돌이. 하늘은 날더러 떠돌이 신세로 살라고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려 하네. 그러면 땅도 운명이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운명. 은 뭐가 되라 한대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도 떠돌아다니는 거고 구름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나의 운명은 떠돌이 신세로 살라고 한대요. 청룡흥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에 있어요. 화자가 있는 장소.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목계장터죠. 화자는 지금 목계장터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목계장터, 일제강점기인데 화자는 지금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달리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시는 본래가 16행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여기 사행만 수록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수미상관의 변주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에는 수미상관의 변주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없겠고, 일단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하늘은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사실은 하늘과 땅이라는 운명이 나한테 뭔가 되라 한다. 구름처럼 떠돌이 삶을 살라 하고 바람처럼 떠돌이 삶을 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들꽃처럼 자갈처럼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고 싶기도 해. 그래서 이에 대한 갈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갈등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구름 바람처럼 떠돌이로 살까 들꽃 자갈처럼 정착해서 살까라는 대비적인 시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비적인 시어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번 단원에서 학습 목표는 율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율 형성만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음보를 사용했으니까 율격이 있는 거죠. 사음보의 반복. 사음보도 민요조예요. 민요조는 삼음보와 사음보가 있는데 이 사음보도 민요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민요조 사용된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시조는 사음보니까 사음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뭐뭐하고 뭐뭐하네 라고 해서 1행과 2행 이 부분에서는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고 하네. 그래서 문장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이면서 동시에 문장 구조의 반복이 연달아 나왔으니까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구법을 통해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네 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라는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결어미의 반복, 사음보, 3, 4조,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근데 전체 내용이 19행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행을 보면 수미상관의 변주도 나옵니다. 수미상관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방랑과 정착의 이미지를 대비하여서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된다. 그래서 시의 주된 내용은 화자가 지금 정착하면서 살지 방랑하면서 살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독백체의 시다. 사실은 근데 독백체인데 누가 화자에게 말을 건네는 식으로 이제 시상이 전개되는데 사실은 화자의 생각이니까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은 나에게 구름처럼 살라고 하고 이건 생각이니까 말을 건네진 않은 거예요. 땅은 나에게 바람처럼 살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정착해서도 살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시는 독백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가시리 진달래꽃 그 다음에 여기 신아리랑 그 다음에 이화의 올백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목계장터 모두 다 독백체예요. 그런데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비교하는 게 가장 큰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음보 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조년의 시 봄날의 애상감을 사음보 3, 4주로 노래했고요. 그 다음에 신아리랑 삼음보의 3, 3, 4조로 노래했고요. 여기서는 얘는 이별의 상황인데 역시 소극적입니다. 잡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조네 씨는 봄밤의 예상 이별과 관계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계장토도 이별과 관계없는 거지만 음보율, 음수율 때문에 운율 형성 요소 때문에 같이 실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음보 민요조의 종결어미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이조년의 시는 사음보 3, 4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데 이 이조년의 시는 시구의 반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구의 반복이 없다는 것은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대구법은 있어요. 그죠? 비슷한 문장 구조는 반복되죠. 이화의 월획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그러니까 시구의 반복은 없지만 대구법이니까 당연히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있다.
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이화의 월백하거나 여기 하늘은 날더러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고요. 그게 공통점이네요. 사음부라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이런 차이점을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진달래꽃과 뒤에 학습 활동에 나오는 신아리랑 이화의 월백하고 그 다음에 하늘은 날더러 목계장터 함께 공부해봤고요. 다음 파일에서는 이별의 정안을 다룬 시를 몇 개도 할 건데 해야 하는 이유는 가시리와 진달래꽃이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는데 더 읽어보기라고 해가지고 황조가 송인 서경별곡 어저 내일이야 라는 작품이 더 읽어볼 작품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읽어볼 작품이 문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 공통점은 뭐겠어요? 이별의 정안을 다뤘는데 화자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어떤 표현법을 써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냐, 이런 것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